는 여러분의 블로그의 대문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블로그가 성공할지 못할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판단 기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제를 선택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인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바로 당신 블로그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고 다닌다면 누가 그 블로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메타데이터는 일련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송국을 생각해 봅시다. 방송국에는 수많은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특정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영상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원하는 저작물을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해서 촬영 일시, 장소, 작가, 출연자 등을 기준 데이터로 설정하여 보관합니다. 여기서 촬영 일시, 장소, 작가, 출연자가 바로 영상의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주로 빠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많을수록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네이버 블로그 생태계에서 메타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무려 3,200만 개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블로그의 메타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네이버에는 검색 로봇인 예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예민 보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를 싫어합니다.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찾는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티를 도와주기 위해서 블로그의 메타데이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의 메타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블로그의 메타데이터는 블로그명, 닉네임, 프로필,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니까요.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내 블로그 성장에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검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블로그명을 살펴봅시다. 1번은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2번은 한국 강사신문, 3번은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블로그가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가장 잘 알려줄 것이라고 판단할까요? 당연히 1번 블로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명에 월급쟁이 재테크라는 용어가 주식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이버 검색 로봇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주제를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작성한 경제 관련 글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명에 주제와 관련된 워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닉네임과 프로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블로그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은 노멜세드. 이상하죠? 프로필은 길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름이 김국어인데 수학을 전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프로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제가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한 내용입니다. 운영하는 주제와 유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당 내용을 프로필에 명시하는 경우 블로그의 성장이 더 빨랐습니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완벽함을 기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거 설정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마지막은 주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제는 3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나의 블로그 메인 주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블로그 주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주로 작성하는 글이 어떤 주제의 글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킬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들은 블로그 관리,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블로그명입니다. 블로그명은 한글 기준 25자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별명입니다. 별명은 한글 기준 10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명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직관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종종 사람들이 내 닉네임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닉네임으로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저의 닉네임을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화면입니다.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들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키워드로 닉네임을 만든다? 그러면 내 블로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소개글입니다. 소개글은 한글 기준으로 200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면 됩니다. 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어떤 주제의 글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관련된 DB, 자격증이나 이력 등이 있다면 함께 작성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주제입니다. 블로그 주제는 3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 드렸듯이 무조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블로그 주제, 게시판 주제, 글 주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블로그의 주제인데 게시판별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고 발행하는 글마다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게시판 주제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접속해서 게시판별로 주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용어 게시판은 주제를 비즈니스 경제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여 발행할 때 글의 주제도 비즈니스 경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주제, 게시판 주제, 글 주제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블로그 카테고리를 대거 변경했더니 블로그가 나락으로 갔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사유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블로그, 카테고리, 글의 주제가 모두 일치되어 있었는데 카테고리를 변경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어긋난 것이죠. 예를 들어 경제였던 것이 일상, 맛집, 경제로 바뀌게 되면 글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네이버 알고리즘이 헷갈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메타데이터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본 세팅을 해놓지 않고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네이버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이 메타데이터들을 고민해 보시고 설정하시면 분명히 블로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글의 상위 노출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만 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블로그 수익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탐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리빌딩을 꿈꾸는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리빌딩도 지원해드리고 싶은 노메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